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네, 어제 우려했던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했던 거는 3에서 한 5% 정도의 하락을 예상했는데 코스피가 5%대긴 하지만 5.96%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54% 하락해서 제가 예상했던 안에 범주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좀 들어맞은 것 같고 코스피는 뭐 제가 예상했던 것 자체가 이제 좀 하락 폭이 좀 클 거라는 예상을 했고 반도체 쪽에 하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좀 시총 상위주들에 좀 쏠려 있는 그런 흐름,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깨지면서 지수 자체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아니죠. 애프터마켓이 마무리되기 직전 한 10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장중에 2%, 마이너스 2% 가까이까지 갔었던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 0.99, 1.0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도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거 뭘 뜻하냐 하면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초가가, 그리고 어쩌면 장중에 상승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난번에 급락 이후 꽤나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 증시가 오늘도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이제 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지금 갑자기 지금 한 20초 정도 사이에 마이너스 1.3%까지 지금 갑자기 급락을, 미국 선물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특정 종목에 악재가 뭐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낙폭을 약간 줄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까지 0.3%,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가 그냥 왔다 갔다, 정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에서 다시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로, 예, 지금, 네,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만, 변수가 엄청나게, 갑자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선물지수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오늘 상황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내일의 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 것인가인데,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은 이제 좀 상승 전환을 하기에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흐름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또 내일 우리 증시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일봉들이 쌓여서 이렇게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지금은 종목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게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좀 어떤 빨리 끝날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 소식이 어떻게 뭐 투자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그 올랐고 오늘 109달러 터치를 하고 막 그랬다고 이제 아까 소식이 막 나오고 그러던데 지금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증시에는 뭐 매우 불안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에코프로 이렇게 네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10만 6천 원대였던 전쟁 전과 비교하면 많이 이제 좀 할인이 돼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이 195만 주나 덜고 기관도 금융투자가 지금 5일 연속으로 팔고 있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을 보면은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위쪽 선, 아래쪽 선. 위쪽 선은 11선이 10만 원 부근에 이제 9만 8천 원 정도에 가 있고 지금 윗꼬리가 오늘 10만 600원. 그러니까 10만 원에 고점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9만 원에 네. 오늘 저점이 9만 1,500원이었는데 아래 꼬리 끝이 9만 원. 그리고 61선이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는 9만 원 정도의 바닥, 위쪽에는 10만 원 정도의 저항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다음에 시장 전반의 흐름 그리고 내일 우리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네이버 최근 주가 상승 구간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으면서 방어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23만 주가 들어오면서 1.57%밖에 빠지지 않는 그런 뭐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이버 일봉을 보면은 오늘 아래쪽에 481선 터치 후 481선 터치도 아니고 더 빠졌었어요. 이런 대형주들이 481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매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481선이 20만 9,100원. 오늘 저가가 20만 7천 원. 그래서 21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는 뭐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481선을 뭐 최저점으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241선이 23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23만 3천 원짜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또 눌려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왜냐하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저점 지지라인 역할을 하면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 23만 3천 원이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고, 물론 거기서 뭐 다시 흘러내린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눌림 내지는 뭐 그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저 위쪽에 61선, 121선 모여 있는 25만 원 부분까지.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네이버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눈 딱 감고 25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개별 종목에 그 대응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그 지금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 이런 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다가 오늘 이틀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대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렇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오늘 그 6만 원에 딱 그 작년 올해 1월 그다음에 올해 1월 초 1월 말에 쌍봉 만들었던 자리 그게 6만 원인데 오늘 저점이 59,700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뭐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죠. 62,100원은 지금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6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고 나면 거기서는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위쪽에 있는 21선이 65,300원에 있는데 여기까지 바로 올라가서 이걸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또 21선에 눌릴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좋았는데 흐름이 에코프로는 이제 5%대 하락을 하면서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외국인은 3일 연속 매도 이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의 그 금융 투자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자꾸 쌓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외국인의 매도와 금융 투자의 매수가 어떻게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내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 일봉을 보면 이렇게 21선 노란색 선을 걸었는데 21선이 쭉 이어지고 있는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쟁이 여기를 그냥 깨버렸죠. 그러면서 61선 있는 데까지 이제 밀리는 듯 보였지만 큰 폭으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14%대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21선, 11선에 눌리면서 이제 위아래 꼬리 같이 단 음봉, 십자 패턴의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16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짝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좀 높여놓고 있다고 보고 그 바닥 자리는 2월 중순에 바닥을 형성했던 15만 원짜리. 그래서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패턴이고요. 15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고 하면 15만 원에서는 더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2월 중순에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쪽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그 매물대가 이제 15만 원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 그때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뭐 그 전에 오늘 이 매수 그 개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혼자 매수하고 외국인권이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융투자의 매수를 좀 더 이제 그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6만 원 정도 또는 뭐 15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오늘 저점 자리가 15만 5,200원이라서 사실은 15만 5천 원까지는 열어놔야 되는데 한 15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21선이 지금 16만 4,2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만 1,000원대 지금 자리에서 15만 얼마를 바닥으로 해서 반등을 하면서 16만 4,000원대에 있는 21선을 돌파하면 다시 17만 5,000원, 뭐 19만 원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코스닥의 이제 대장주로서 또 뭐 액티브 펀드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자금이, 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15만 5천 원, 뭐 15만 중후반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고 16만 4천 원대 있는 21선을 깨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종목이었죠. 네, 오늘 그 네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 결국은요, 이 네 종목이 다 각자 뭐 각각의 이슈로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 결국 미국 증시를 봐야 되고요. 미국 이따가 이제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미국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3% 가까이까지 마이너스 1.29, 네, 마이너스 1.3까지 다시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서머타임 적용이 이제 오늘부터 되기 때문에 10시 30분에 개장을 하죠.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남은 건데요. 조금 낙폭을 줄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시황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